이번 시간에는 10장 8절 단일 모비율의 검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장 5절까지 공부를 했었죠. 10장 6절, 10장 7절은 여러분 진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8절 단일 모비율의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9장에서 단일 모비율에 관한 구간 추정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두 모비율 차, 그 두 모비율 차의 구간 추정, 이것은 공부를 했어요. 9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대규모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규모 표본일 때에는 우리가 Z분포를 이용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장 8절에서는 우선 단일 모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이제 두 모비율 차에 대해서 검정을 할 텐데 8절에서 배우는 단일 모비율에 대해서 우리 9장에서 했던 것처럼 대규모 표본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소규모 표본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단일 모비율의 검정, 소규모 표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규모 표본이든 대규모 표본이든 우리가 검정하는 것은 같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 대립가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립가설은 모비율에 관한 거니까 그 모비율을 단일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어떤 비교하는 값, 그 값하고 비교해서 모비율이 그 값보다는 클 거다, 작을 거다, 같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비율 P가 어떤 비교하는 값, 그 값을 P0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P가 P0보다는 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또는 P가 P0보다는 작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요. P가 P0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자, 어떤 주장이 되었건 이것을 부정하는 귀무가설, H0라고 쓰는 귀무가설은 아니야, P는 P0야,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립가설, P가 P0보다 크다, P가 P0보다 작다, P는 P0와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 귀무가설, P는 P0야 라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설 검정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소규모인 그런 표본에 대해서 분포를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규모 표본일 때 우리가 통계량, P해, 표본 비율이죠. 표본 비율은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하면 그 이항 확률 변수 x를 n으로 나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항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그것을 성공이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실패다라고 놓으면 항상 표본점이 성공과 실패, 매 실험마다 표본점이 항상 두 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것은 베르누이 실험이 되는 거고 그 베르누이 실험을 n번 반복했을 때 성공 횟수, 그것을 x라고 둔 거죠. 그러면 그 x라는 것은 이항 확률 변수가 되고 그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항 확률 변수 x를 n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표본 비율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기술을 썼어요. 여러 번 썼죠. x를 매 시행마다 그 시행되는 확률 변수를 i라고 놓고 첫 번째 것은 i1, 두 번째 것은 i2 이렇게 해서 n번째 것을 in 이렇게 놓고 i1부터 in까지의 이 확률 변수라는 것은 성공하면 값을 1로 취하고 실패하면 값을 0으로 취한다. 이렇게 주면 그럼 이걸 다 더하면 결국은 성공한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I1부터 IN까지를 다 더해서 그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이니까 결국 p hat, 표본 비율이라는 것은 i라는 그 확률 변수, 그것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in까지 우리가 확률 표본을 꺼냈을 때 그 평균을 계산한 것이 p hat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 p hat을 i라는 확률 변수, 그것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를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평균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 대규모 표본이건 소규모 표본이건 우리가 Z분포나 T분포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이항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통계량 p hat을 직접 써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소개를 안 하고 X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 확률 변수니까 당연히 그 모비율 P라는 것은 그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성질,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도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확률인 거죠. 그렇죠? 해서 그 모비율 P라는 것은 이항분포에 대해서 그 모수가 P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그 이항분포에서 성공 확률,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성공 확률 P가 여기서 모 비율 P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항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해석을 할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모 비율 P라는 것은 성공 확률 P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X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니까 P 햇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X를 가지고 생각할 거니까 이제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X라는 확률 변수의 값하고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러면 X라는 것은 이항 확률 변수니까 우리가 이항 분포의 평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압니다. 평균 μ라는 것은 NP 성공 확률 P하고 그 표본의 크기 N하고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NP라고 되는데 귀무가설은 지금 우리 주장 대립가설 P가 P0보다 크다, P가 P0보다 작다, P가 P0와 다르다 어떤 주장을 해도 귀무가설은 P는 P0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P가 P0와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 P 자리에다가 P0를 대입하면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평균 μ라는 것에 P에다 P0를 대입하면 N P0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NP0하고 이 확률 변수 X의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이 값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되는 거죠.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기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불충분한 거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규모 표본일 때, 즉 n이 30보다 작을 때, 이럴 때 얘기를 할 텐데 직접적으로 이산형 확률 변수 x, 이항 확률 변수였죠. x의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Z분포를 가지고 평균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귀무가설을 어떻게 기억할 거냐라는 걸 생각했었는데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그 검정 통계량 Z0를 계산하죠. 그렇죠? 그때 Z0를 계산해서 Z가 Z0 이상이 되는 그 확률을 우리가 P값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P값이라는 것은 어떤 확률이었냐? Z가 Z0 이상이 되는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했고
예.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걸 주장할 때는 마찬가지로 Z0를 계산을 해서 그때는 왼쪽 꼬리가 되겠죠. 그때 이 왼쪽 꼬리의 넓이를 우리가 P값이라고 불렀으니까 P값이라는 것은 어떤 확률이냐? Z가 Z0 이하가 되는 확률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 양측 검정일 때는 이제 어느 한쪽을 계산해서 2배 하면 P값이 됐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Z가 Z0 이상인 확률 이걸 계산할 텐데 우선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Z0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해서 P값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계산할 건지. 예,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값이라는 것은 귀무가설, 예, NP0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장하는 이 값에 대해서 그 값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걸 P값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 단측 검정일 때, 양측 검정일 때 똑같이 얘기가 됩니다.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P값을 계산해서 P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인가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수준 알파의 최소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의수준이 P값 이상이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해서 유의수준이 P값보다 큰 값이 되어야 기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P값이라는 것은 기각할 수 있는 유의수준의 최소값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값을 계산해서 그 P값을 가지고 유의수준이 주어져 있으면 그 유의수준과 P값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유의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P값이 계산된 거니까 그 P값을 가지고 유의수준이 그 P값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P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되겠죠. 예,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Z분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해서 우선 대립가설 우리 주장이 P가 P0보다 작다라는 주장일 때 이럴 때 P값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귀무가설은 P는 P0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Z0라는 것은 P는 P0일 거야 라는 걸 가지고 계산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Z분포가 아니니까 Z0라고 쓰진 않겠지만, 그렇죠. 예, 그 Z분포를 따라갈 때 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P값은 이렇게 돼요.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이 값, 우리가 Z0 계산하듯이 그 조건이 먼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P가 P0인 경우에 P가 P0다라는 걸 알았을 때라는 뜻입니다. 예, 그럼 왼쪽 꼴이니까 그때 표본에서 계산한 그 X값보다 X가 더 왼쪽으로 갈 확률 그런 뜻이에요. 예, Z0 이하인 확률 계산하듯이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서 X라는 것은 우리 표본, 크기가 N인 표본이었죠. 거기서 성공 횟수, 우리가 표본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값, 그 값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무가설 P는 P0다라는 조건을 주고 그 이하가 될 확률. 그런데도 그 이하가 될 확률. 어렵지 않죠? 해서 P값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P가 P0보다 작다라는 것은 X 이하일 확률. 그렇다면 P0보다 크다라는 것은 X, 이 소문자 X 이상이 될 확률. 그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양측 검정이 될 때는 작아서 다른 건지 커서 다른 건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한 다음에 그 한쪽을 계산해서 2배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지만 P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P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설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으면 그 P값이 그 유의 수준보다 작거나 같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P값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알파의 최소값이니까. 그렇죠? 그 알파라는 것이 P값보다 큰 쪽에 있어야 기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P값이 알파보다 작아야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 수준이 있으면 알파하고 비교해서 예, P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다 그러면 예, 그렇다면 그 유의 수준 알파 예,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만약에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예, P값을 계산했을 테니까 유의 수준이 P값 이상이 되면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그럼 반대쪽은 쉬워졌어요. 우리 주장이 P가 P0보다 크다라는 주장일 때 당연히 귀무가설은 P는 P0다라는 거고요. 역시 P값을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예. 소규모가 되었을 때는 예, 이 P값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우리가 X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예, P 햇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뭐 이렇게 P값을 꼭 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 우리는 P 햇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X를 바로 가지고 예,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를 가지고 예, X는 이산형 확률 변수니까 그렇죠. 예, 그 연속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알파의 값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P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P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도 P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귀무가설 P는 P0가 주장이 되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P가 P0보다 크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니까 오른쪽 꼬리로 가 있겠죠. X의 값이 X 표본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소문자 X, X 이상이 될 확률, 예, 그게 P값이다. 어렵지 않죠? 역시 P값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예, 유의수준 알파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가 그 이상이 되면 기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P 이상이 되면 기각을 하는 거니까 P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각을 하면 됩니다. 예, 해서 유의수준 알파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유의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역시 P값이 계산되었으니까 유의수준이 그 계산된 P값 이상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 P값을 계산하니까 뭐 0.01이 나왔어요. 그럼 유의수준 0.01 이상이면 기각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결론을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양측 검정일 때는 주장은 P가 P0와 다르다라는 주장이 되겠죠. 양측 검정. 그렇죠? 예. 작기 때문에 달랐다 그러면 왼쪽 꼬리가 될 거고 크기 때문에 달랐다라고 하면 오른쪽 꼬리가 될 거고 그렇죠? 어쨌든 귀무가설은 P는 P0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 작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이 되는 건지 크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이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평균이 NP0라는 걸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귀무가설은 P는 P0야 라는 건데 예, 평균은 NP, NP니까 P에다가 P0를 대입한 값이에요. 그게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평균이죠. 그렇죠? 그때 표본에서 계산한 그 X라는 값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X가 NP0보다 작다라고 하면 당연히 표본조사에서 작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고 반대로 X의 값이 NP0보다 크다 그러면 표본조사에서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 꼬리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P값은 작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이 될 때는 귀무가설 하에서 P는 P0, 그럼에도 불구하고 X가 X 이하일 확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양측 검정이니까 P값은 그 확률의 2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작다라는 걸 가지고 작냐라고 검정해라 이렇게 하면 단측 검정이 돼요. 그렇죠? 작은 게 나왔을 때 다르냐라고 물어봤다면 예, 양측 검정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방법대로 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x의 값이 np0,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평균 np0하고 비교하니까 표본에서 조사한 그 x 값이 더 크다. 그렇다면 크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할 거니까 예, 역시 다르다를 주장할 거니까 귀무가설 p는 p0 하에서
조건부 확률 x가 x 이상이 되는 크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확률을 계산해서 2배 하면 양측 검정에서의 P값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P값이 계산됐으니까 당연히 유의수준이 있다면 유의수준하고 비교를 해서 예, 유의수준이 P값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아야 돼요. 예, 그래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NP0보다 X가 크게 나왔을 때에도 이 P값을 계산했으니까 P값을 가지고 유의수준이 있으면 유의수준 알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 그렇지 않으면 실패. 어렵지 않죠? 그런데 유의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예, P값을 구하는 모든 케이스에서는 예, 유의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P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P값이라는 것은 어느 분포라도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P값을 가지고 공부한 것은 Z분포에서만 공부를 했죠. T분포도 카이제곱 분포도 F분포도 P값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찾으면 되고 보관법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우리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T분포, F분포,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는 P값이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P값은 시험에 내지 않는다. P값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배우는 여기 모비율에 관한 소규모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그 평균에 대한 그 Z분포 얘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P값을 가지고 바로 얘기할 수도 있다. 유의수준이 없으면 할 수 있겠죠. P값이라는 것은 항상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수준의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유의수준이 그 P값 이상이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정리가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규모 표본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우리의 주장은 모비율 P가 비교하는 대상 P0보다 크다. 또는 P가 P0보다 작다. P는 P0와 다르다. 이것이 우리 주장, 대립가설이 될 거고요. 반대되는 주장,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완전히 잘못된 거야 라는 주장은 P는 P0야 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가 있으면 있는 대로 비교하시면 되고 없으면 P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주시면 돼요. 예, 해서 유의수준 알파가 있다면 비교하세요. 없으면 P값으로 하시고 자, 그럴 때 검정 통계량 하는 것은 이제 귀무가설, P는 P0라는 것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P햇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P햇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건 안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항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바로 얘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P는 P0다라는 거예요. 검정 통계량 하는 것은. 그렇죠? 직접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 게 아니고 P값을 구할 때 그 검정 통계량 역할을 하는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한 거죠. 그렇죠? 선 긋고 P가 P0일 때 이렇게 확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자, 그럴 때 우리가 성공 횟수 X를 표본에서 구했으니까 그 값을 계산하고 그렇죠? 그리고 P값을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죠? 그리고 P값에 근거해서 판정을 해주고 유의수준이 있으면 비교해서 판정하고 없으면 그냥 P값을 가지고 판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예제 10.9 보세요. 한 건축업자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리치먼드 사이에 신축된 모든 주택의 70%의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건 주장입니다. 이 도시에 신축된 주택 15채를, 15채, 3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소규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해서 소규모 케이스를 따라가면 됩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8채, 이 값이 표본에서 조사한 X의 값이죠. 그렇죠? 8채의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었다. 자, 그렇다면 표본 비율은 당연히 15분의 8이에요. 그렇죠?
주장하는 70%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예, 작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작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었다면 건축업자 주장에 동의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건축업자의 주장하고 이게 같으냐라는 거죠. 동의할 수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었으니까 양측 검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작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다면 단측 검정이에요. 예, 그런데 동의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유의 수준 0.10으로 검정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예, n이 3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소규모 표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갔다면 예, 피햇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다른 책에서 보고 그 방법을 따라가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예, 해서 이런 문제가 나갔을 때는 우리 예, 학습 영상에서 배운 대로 꼭 푸시는 거 예, 잊지 마세요. 예, 과제든 예, 뭐 기말 시험이든 네, 이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이 방법을 가지고 푸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방법을 다른 교재에서 보고 배웠다 이렇게 배워서 그걸로 풀었다 그러면 점수 안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꼭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대로 P값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P값을 이용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표본 비율 계산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럼 표본 비율 P햇은 예, n분의 x 하고 계산하면 되니까 15채 중에 8채. 그렇죠? 그럼 비율이 0.5333 이렇게 됩니다.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만 끊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주장하는 70% 0.7이니까 0.7보다 작아요. 그렇죠? 0.7보다 작은데 우리는 작냐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동의할 수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작다라고 물은 게 아니고 이게 다르냐? 0.7하고 다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물어본 것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 검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0.5333 하는 것은 0.7하고 다르니까 우리 주장은 당연히 모 비율이 0.7하고 다를 거야. 표본 비율을 보니까 달라. 그렇다면 모 비율도 다를 거야. 이게 주장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P가 0.7과 다르다라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그럼 귀무가설은 P는 0.7이야. 이게 귀무가설이 될 거고 유의수준은 주어져 있어요. 0.10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검정 통계량 역할을 하는 예, 그 조건 하에서 우리가 P값이라는 걸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양측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작다고 한 건지 크다고 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정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평균하고 그 X값, 표본에서 구한 X값하고 비교한 것이 판정법입니다. 그렇죠? P햇을 가지고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근거는 예, 뮤를 가지고 예, 근거를 삼으셔야 돼요. 해서 NP0를 가지고 X와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NP0 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는 15였고 예, 비교 대상, 이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거 70%, 0.7이었어요. 두 개를 곱하면 예, 15채 0.7, 예, 10.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본에서 조사한 것은 8채가 성공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X는 8이었어요. 그럼 8하고 10.5를 비교하니까 8이 더 작은 쪽에 있죠. 그렇죠? X가 NP0보다 작아요. 사실은 표본 비율에서 우리가 이걸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작구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케이스였으니까 P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귀무가설 하에서 P는 P0 하에서 작다가 나왔으니까 네, X가 X 이하가 될 확률. 그런데 양측 검정이니까 2배 양쪽 꼬리 계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X의 값은 8이 나왔으니까 X가 8 이하일 확률이죠. 예, P0는 0.7이었으니까 P가 0.7일 때 X가 8 이하일 확률 그것의 2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항 분포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X가 이항 확률 변수니까. 그렇다면 성공 확률 P가 0.7인 케이스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X가 8 이하다 그랬으니까 누적 분포에 바로 있어요. 그렇죠? X가 8 이하다 그러면 0에서 8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n은 15에서 찾으시면 되죠. 그렇죠? 이항분포 기호를 가지고 표기를 해본다면
우리 이항분포 B라고 쓰기로 했죠. 바이노미얼 하는 뜻으로. 예, X의 값이 n이 15일 때 성공 확률 P는 0.7일 때 그런 값이죠. 그렇죠? 그때 8 이하다 그랬으니까 0부터 8까지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이것을 표에서 찾는 방법은 알죠? 예, n에서 15를 찾으시고 R에서 누적 분포니까 예, 우리 15에서 R을 찾는 겁니다. 8인 경우까지 다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R에서 8을 찾고 그렇죠? P에서 성공 확률 0.7은 표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0.7 찾으시고 0.7에서 0.7에서 내려가고 8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바로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수가 0.1311 찾으셨나요? 예, 해서 0.1311. 자, 이렇게 찾았으면 잘 찾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P값은 여기에 2배 하면 돼요. 그래서 0.2622가 됐다. P값. 그렇죠? 이제 유의 수준이 0.1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P값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P값 이상이 돼야 되는데 유의 수준이. 그렇죠? 예, 그래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데 P값은 0.2622예요. 그렇죠? 유의 수준은 0.1이었어요. 유의 수준이 더 작아요. 그렇죠? 예, 유의 수준이 더 작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 맞게 예, 결론을 써주면 되죠. 예,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렇죠? 해서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70%, 0.7, 비율이 0.7인 거, 예, 그 주장을 의심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예, 이렇게 예, 이런 예, 뜻이 되도록 예, 여러분들이 뭐 토씨는 조금씩 바꿔서 써도 됩니다. 예, 어쨌든 예,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예, 이런 의도로 써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예, 증거가 조금 불충분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예. 자, 소규모 표본에서는 P값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이제 대규모 표본으로 가면 예, 다시 Z분포를 쓸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구간 추정에서 이미 Z분포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됐었죠. 예, 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이미 알고 있어요. Z분포를 따라가는 걸로. 다시 한번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9장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예, 대규모 표본, 예, n이 30 이상이면 대규모 표본이다 그랬어요. 근데 대규모 표본일 때에는 역시 우리가 지금 이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규모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n, p hat, n, q hat이 둘 다 5 이상이 되었을 때 예, 우리 이론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 이렇게 돼야 우리 이론을 사용하는데 좀 적합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이론을 쓰려고 할 때. 예,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예, 우리가 지금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은 30 이상이고 대규모 표본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또 더군다나 예, 거기다가 추가해서 NP hat, NQ hat이 다 5 이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표본 비율 P hat은 당연히 n분의 x고요. x라는 확률 변수는 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그 표본 비율 p hat이라는 것은 예, 사실은 x를 i1부터 in까지 합이다라고 하면 그 i라는 그 확률 변수들, 확률 표본의 평균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를 써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평균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Z분포 얘기까지 예,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표본 비율 p hat은 n분의 x고 우리가 평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죠? n분의 x의 기대값 계산했죠. n분의 1은 나갔고 x라는 것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그 평균이라는 것은 np였고 그럼 앞에 있는 n분의 1하고 n하고 약분되고 없어지고 p만 남았어요. 그렇죠? 해서 p hat의 기대값이 바로 p였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기대치가 모비율. 그래서 p hat이라는 것은 p의 불편 추정량 이런 얘기도 다 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렇다면 평균은 p다라는 거 이미 알고요. 예, 그리고 표준 편차도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루트 n분의 pq였다.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대규모다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를 써서 평균에 대한 중심극한 정리인데 P햇이라는 것이 I의 평균 역할을 하니까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해서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P햇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P햇을 표준화했어요. 해서 표준 정규 분포 N01을 따라가는 Z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확률 변수 Z를 만들 수 있었고요. Z는 P햇을 가지고 표준화한 거니까 P햇의 표준 편차분의 P햇 P햇의 평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Z는 루트 N분의 PQ분의 P햇 P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포를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고 이번 절에서는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장은 P가 P0보다 크다 또는 P가 P0보다 작다 또는 P가 P0와 다르다 이런 대립가설이 우리 주장이 될 거고요. 그때 이것을 부정하는 귀무가설은 전부 어떤 경우든 세 가지 경우 다 P는 P0야 라는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Z분포를 따라가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를 거고 Z분포를 따라가니까 그 값을 역시 Z0라고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Z0라는 것은 우리가 구한 Z에다가 P 자리에 P0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P 자리에 P0를 대입했으니까 Q는 1-P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P0를 대입하면 그 값을 Q0라고 쓰겠습니다. 1-P0 이렇게 계산돼 Q0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P 자리에 P0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Q도 같이 바뀌어줘야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만든 Z0는 그러면 루트 N분의 P0, Q0 분의 P햇 P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검정 통계량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검정해 볼까요? 똑같죠? 평균 얘기나 다른 게 없죠, 이제. Z분포 가지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볼게요. 우리 주장은 P가 P0보다 크다, P가 P0보다 작다, P는 P0와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귀무가설은 P는 P0야 하는 게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럼 검정 통계량은 P 대신에 P0를 대입했으니까 Q 대신에 Q0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Z0는 루트 N분의 P0, Q0 분의 Pn P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P가 P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측 검정, 그렇죠? 검정 통계량 Z0를 계산했으니까 유수준 알파가 주어져 있다면 단측 검정 Z 알파를 찾으시면 되고요. 오른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Z의 값, 그렇죠? 비교해서 Z0가 Z 알파 이상, Z 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P가 P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 꼬리로 가겠죠. 그렇다면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그런 Z의 값을 찾으면 Z분포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Z 알파가 될 거고요. 왼쪽 꼬리 넓이 알파가 되는 부분. 그러면 Z0가 마이너스 Z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면 돼요. 그렇죠? P가 P0와 다르다라고 주장할 때는 양측 검정. 그러니까 유의수준 알파를 반씩 나눠서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 2분의 알파씩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Z의 값, Z2분의 알파.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Z의 값은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그렇죠?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 Z0가 Z2분의 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든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P값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Z0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P가 P0보다 크다라는 주장에서는 P값이 Z가 Z0 이상이 되는 확률. 그렇죠? P가 P0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P값이라는 것이 Z가 Z0 이하가 되는 확률. 그렇죠? P가 P0와 다르다라고 할 때는 Z0가 큰 값이 나와서 다르면 오른쪽에, 작은 값이 나와서 다르면 왼쪽에 갈 테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항상 오른쪽으로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을 취한 것을 가지고 Z가 Z0의 절대값 이상이 될 확률하고 계산해서 양쪽 꼴이 계산해야 되니까 2배. 이게 P값.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값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유의 수준이 P값 이상이 되면 기각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예,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0.10 볼까요? 예. 보통 약국에서 판매하는 신경안정제의 효과가 60%라고 한다. 신경과민으로 고통받는 성인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100명입니다. 예, 30보다 큰 값이니까 대규모가 되겠어요. 새로 개발된 약을 복용하게 한 결과 그중에 70명이 효과를 보았다. 예,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100분의 7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존에 판매하는 것은 60%라고 하니까 더 큰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약이 기존의 약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0으로 검정해라 그랬어요. 더 크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단측 검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P햇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방 계산한 대로 P햇은 n분의 x, 표본의 크기는 100이고 그 중에 효과를 본 사람은 70명이니까 100분의 70, 비율은 0.7 해서 표본 비율은 0.7. 그러니까 우리 주장은 비교하려는 대상, 기존 약 60% 그것보단 크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표본 비율이 0.7, 그럼 0.6보다는 크게 나왔으니까 모 비율도 0.6보다는 클 거야. 이게 우리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아니야. P는 0.6일 거야. 이게 귀무가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유의 수준은 0.0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니까 Z분포를 따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Z알파를 찾으셔야 되고요. 알파가 0.05니까 Z알파는 Z0.05입니다. 근데 Z0.05는 표에서 찾으면 가까운 값을 우리가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해서 정확하게 표에서 1.65가 아니지만 1.65를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약속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Z알파는 1.65가 될 거고요.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예, Z0라고 쓸 거고요. Z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검정 통계량은 루트 n분의 P0, Q0분의 Pn-P0. 그렇죠? 이제 계산합니다. 표본의 크기는 100명, P0 비교하려는 이 대상 60%, 예, P0는 60%, 0.6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P0가 0.6이니까 Q0는 1에서 0.6을 빼준 거 0.4가 됩니다. 그래서 Q0 0.4 대입하고요. P0 0.6 대입해 주고요. P햇 계산했지요, 금방. 예, 100분의 70, 0.7이고요. 나머지는 계산기가 합니다. 이걸 계산하면 2.041 이렇게 나오네요.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져 있었고 Z알파가 1.65였으니까 1.65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것보다 2.041이 더 큰 값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큰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유의 수준 0.05에서는 유의 수준이 달라지면 당연히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유의 수준 0.05, 그러니까 내가 한 95% 정도는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유의 수준 0.05에서 새로운 약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장 9절 두 모비율 차이의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9장에서 두 모비율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간 추정을 했었고요. 그때 통계량, Z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대규모 케이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규모 표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겁니다. 소규모는 여기선 배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모듈 차이에 대한 검정 얘기를 해볼까요? 두 모집단에서 크기가 각각 N1, N2인 그런 확률 표본을 추출했어요.
하나는 x라고 하고 하나는 y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x와 y로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 예, 우리 이론을 쓰기 위해서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모비율, 예, P1, P2라고 각각 쓸게요. X에 대한 것을 P1, Y에 대한 것을 P2.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때 추정량이 있겠죠. 예, 표본 비율이 되겠죠. 역시 X를 가지고 계산한 것은 P1 해, Y를 가지고 계산한 것은 P2 해.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그럴 때 P1 해 하는 것은 N1, 예, 첫 번째 표본의 크기는 N1개였으니까 N1분의 X가 되겠죠. 그렇죠?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수가 X. 전체는 N1. 그럼 N1분의 X. 그렇죠? 예, P2S는 N2분의 Y가 되겠죠. 예,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 구장에서 예, 계산 다 했습니다. PI 햇의 예, 평균, 기대값. 예, 그 값은 PI, 예, 모비율이었어요.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모비율. 그렇죠? 분산 N분의 PQ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모비율 차이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P1 hat 마이너스 P2 hat 이것의 기대값과 이것의 분산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기대값은 P1 마이너스 P2였습니다. 예, 구장서 다 계산했죠. 예, 기대값이 선형적이니까 각각의 기대값 차를 계산하면 되고 그렇죠? 예, 각각의 기대값은 표본 비율의 기대값이니까 모비율이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분산도 계산했습니다. 그럴 때 분산을 계산할 때 여기 공분산 부분이 0으로 떨어져 나간 이 이유는 예, 이 x하고 y가 독립이기 때문에 공분산이 0으로 떨어져 나갔다. 다 배웠죠? 그래서 독립인 경우에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해서 독립인 경우에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분산은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표본이 모두 대규모가 되고, 즉 N1도, N2도 30 이상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NP, NQ가 둘 다 5 이상이다라고 하는 추가 조건이 성립하면 예, 그러면 우리 Z분포를 가지고 이론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추가 전개도 이렇게 추가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NP, NQ가 둘 다 5 이상이다.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예, 두 표본 다 그렇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P1 hat 마이너스 P2 hat을 예,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예, 표준화했었죠. 그렇죠? 해서 표준화해서 Z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 P1 hat 마이너스 P2 hat의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죠. 해서 루트 N1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 분의 주어진 확률 변수 P1 hat 마이너스 P2 hat 마이너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예, 모비율 차가 되겠죠. P1 마이너스 P2. Z를 만들었으니까 예, 정기분포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해서 Z 예, 라는 확률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표준 정기분포를 따라가요. 예, N01을 따라간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구장에서는 이 통계량을 가지고 예, 우리가 구간 추정을 했던 거고 이번에 예, 이 절에서는 이제 가설 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겠죠? 예, Z분포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가설 검정은 예,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두 모비율을 비교하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P1이 P2보다는 크다. 또는 P1이 P2보다 작다. 또는 P1과 P2가 다르다. 이런 주장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모비율의 차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P1-P2가 0보다 크다. 또는 P1-P2가 0보다 작다. 또는 P1-P2는 0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되겠죠. 같은 겁니다. 예. P1이 P2보다 크다. P1이 P2보다 작다. P1과 P2가 다르다. 예. 같은 얘기죠. 그렇죠? 0하고 비교하는 거나 예. 직접 비교하는 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 귀무가설은 예. 어떤 경우가 되든 P1 마이너스 P2는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P1과 P2는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귀무가설은 P1과 P2는 같다. 됐죠? 자, 그러면 귀무가설이 P1과 P2가 같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이 검정 통계량인데 귀무가설은 P1과 P2가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P1과 P2가 같다면 그 값을 P라고 쓸까요? 근데 P라는 값은 표본을 통해서 추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규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정량 P햇을 써야 되는데 P햇을 쓸 때 표본이 2개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 비율이 같다라는 가정 이것이 바로 귀무가설이니까 그렇죠?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런 통계량을 만들려고 한다면 같다라는 주장이었으니까 굳이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한꺼번에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합동 추정량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같다라는 가정이 귀무가설이니까 합동 추정량을 계산한다. 자, 그렇다면 2개의 표본을 한꺼번에 섞어요. 그렇다면 표본 전체의 크기는 각각이 하나는 n1개, 하나는 n2개니까 2개 합하면 n1 플러스 n2개.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한 표본에서는 x개, 또 한 표본에서는 y개였으니까 2개를 합하면 x 플러스 y개.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 비율, 합동 추정량 표본 비율은 2개를 섞어서 x 플러스 y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전체 n1 플러스 n2개로 나눠주면 되죠. 해서 합동 추정량을 계산한다. n1 플러스 n2분의 x 플러스 y. 어렵지 않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무가설이 P1과 P2가 같다라는 주장이니까 그 추정량도 한꺼번에 섞어서 2표본을 한꺼번에 섞어서 추정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주장은 P1이 P2보다 크다 또는 P1이 P2보다 작다 또는 P1과 P2가 다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귀무가설은 우리 주장이 틀렸다라는 주장 P1은 P2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검정 통계량 Z제로라고 쓸 거고요. 대규모일 때 Z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까처럼 합동 추정량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해서 지금 검정 통계량 Z0는 루트 P 햇 Q 햇 곱하기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P1 햇 마이너스 P2 햇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뒤에 Z값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P1 마이너스 P2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귀무가설은 P1과 P2가 같다라는 거니까 여긴 0이 돼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Z에서 이 뒤에 있던 마이너스 부분은 떨어져 나간 거고요. 루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모양이 N1분의 P1 Q1 플러스 N2 N2분의 P2 Q2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검정 통계량 하는 것은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거니까 P1과 P2가 같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P1, Q1, P2, Q2 하는 것은 같아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P1, Q1 하고 묶어내면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P1, Q1 하는 것은 이제 추정했죠. 그렇죠? P 햇으로 P1, P1이나 P2나 똑같은 거니까 이걸 P라고 놓고 그렇죠? P를 P 햇으로 추정했죠. 합동 추정량 계산해서 해서 P 햇으로 바꿨으니까 Q1 하는 것은 당연히 Q 햇 1에서 P 햇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합동 추정량으로. 그렇죠? 해서 P 햇 Q 햇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묶이고 뒤에는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만 남았어요. 어렵지 않죠? 해서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으면 유의 수준 가지고 비교하시면 돼요. 단측 검정. P1이 P2보다 크다라는 주장에서는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Z분포를 따라가니까 오른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Z의 값, Z알파를 찾으시고 비교해서 Z0가 Z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 P1이 P2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는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Z값 마이너스 Z알파를 찾으시고 Z0 계산해서 Z0가 그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 어렵지 않죠? P1과 P2가 다르다라는 주장에서는 반반씩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것,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것, 반 되는 걸 찾아서
Z2분의 알파 마이너스 Z2분의 알파하고 비교해서 큰 쪽으로 나왔을 때는 Z2분의 알파보다 Z0가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 예,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의수준 알파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P값을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유의수준이 P값 이상이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주면 되고, 예, P값은 똑같죠? P1이 P2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그 Z0 계산한 거 가지고 Z가 Z0 이상이 되는 확률이 P값. 그렇죠? 예. P1이 P2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는 Z0가 왼쪽에 가 있을 테니까 왼쪽 꼬리에 Z가 Z0 이하가 될 확률이 P값. 그렇죠? 예. 양측 검정. P1과 P2가 다르다라는 주장에서는 Z0가 오른쪽에 갈 수도 있고 왼쪽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절대값을 취하면 오른쪽에 갈 테니까 오른쪽 확률을 계산해서 2배, Z가 Z0의 절대값 이상이 될 확률 계산해서 2배 하면 그것이 P값이다. 어렵지 않죠? 해서 유의수준이 P값 이상으로 주어지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결론을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제 10.11 볼까요? 어떤 도시의 외곽 지역에 건설 예정인 화학공장 건설 안에 대해서 시와 인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예, 두 모집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시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지지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만일 공장 건설 안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시에서는 200명 중에 120명, 예, 표본 크기가 200입니다. 그 중에 비율이 200명 중에 120명 이렇게 된 거고요. 인접 지역에서는 500명 중에 240명, 예, 이렇게 찬성하는 유권자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시에서의 유권자의 지지율이 인접 지역의 지지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냐, 예, 크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단측 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의 수준 0.0으로 검정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자, 번호를 붙여볼까요? 시하고 인접지역하고 공장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번호를 붙여서 시의 지지율은 P1, 1번 붙이겠습니다. 인접지역의 지지율은 P2, 2번이라고 붙여볼까요? 그렇다면 표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P1 햇은 C입니다. N1분의 X라고 쓸게요. 200 중에 120. 그렇다면 비율은 0.60이 되네요. 그렇죠? P2햇 인접지역 조사를 해볼까요? N2분의 Y라고 쓸게요. 500명 중에 240명이 찬성했어요. 비율은 0.48.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비율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C의 비율 0.62, 예, 인접 지역의 비율 0.48보다는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 비율도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주장은 P1이 P2보다 크다 이렇게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표본 비율이 컸으니까 모 비율도 클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당연히 아니야, 같아 이렇게 되겠죠. P1은 P2. 그렇죠? 유의 수준은 0.05라고 주어져 있어요. 단측 검정이에요. 단측 검정이니까 대규모, 그렇죠? 200명 30보다 큽니다. 500명 30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둘 다 30보다 크니까 대규모에서 단측 검정. 예, 그렇다면 대규모니까 Z분포를 따라갈 거고 단측 검정이니까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졌다면 Z 알파를 계산해야 돼요. 알파는 0.05, Z 0.05는 1.65 이렇게 약속한 값이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예, 검정 통계량 Z0가 뭐였어요? 루트 P 햇 Q 햇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분의 P1 햇 마이너스 P2 햇. 그렇죠? 합동 추정량 P 햇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합동 추정량 P 햇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합동 추정량 P 햇을 계산하면 합동 추정량이니까 두 개 표본을 섞어서 계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하나는 200명, 하나는 500명이었어요. 두 개 섞으면 700명. 그렇죠? 그 중에 한쪽은 120명이 찬성했고 한쪽은 240명이 찬성했어요. 두 개 섞으면 120명 플러스 240명은 360명. 그렇죠? 해서 N1 플러스 N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합동 추정량이 계산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00 플러스 500분의 120 플러스 240. 계산하면 700분의 360. 예,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만 끊어보면 0.514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P 햇이 0.514니까 Q 햇도 바로 계산되지요. 1 마이너스 P 햇. 그럼 1에서 0.514를 빼면 됩니다. 0.486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Q 햇은 1 마이너스 P 햇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P 햇. 예, 합동 추정량이 계산이 됐으니까 이제 검정 통계량 Z제를 구할 수 있어요. 가볼까요? P햇은 0.514, Q햇은 1에서 0.514를 빼면 0.486, N1은 200, N2는 500 해서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은 200분의 1 플러스 500분의 1. 그렇죠? P1햇 첫 번째 표본 비율 계산하니까 0.60, P2햇 두 번째 표본 비율 계산하니까 0.48. 다 계산됐죠? 예,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2.8697 이렇게 나오네요. 자, 유의수준 알파를 가지고 우리가 Z 알파를 계산해 놨으니까 표에서 찾아서 예, 가까운 값으로 약속을 해놨으니까 1.65였어요. 단측 검정 1.65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검정 통계량 Z0 2.8697이 1.65보다는 큰 값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결론을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 맞게 글로 쓰시면 됩니다. 유의수준 0.05에서 시의 지지율이 인접지역의 지지율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유의수준이 바뀌면 결론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도 하시고요. 예,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예, 모비율에 대해서 가설 검정하는 방법을 단일 표본, 두 표본 이런 경우로 해서 나눠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